열역학 제2법칙 시작하겠습니다. 자, 열역학 제2법칙의 시작은 이제 열기관과 냉동기에서 열기관부터 시작할 거고요. 열기관은 영어로 엔진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엔진이랑 똑같은 거고요. 이제 열기관이란 열을 일로 전환시키는 그런 기계입니다. 또 일을 열로 바꾸는 것도 있죠. 자, 그래서 열기관은 어떻게 생겼냐? 고온의 열원 TH와 저온의 열원 TC 사이에서 이렇게 엔진이 있으면 이 고온에서 들어오는 열을 QH의 절대값, 그 다음에 저온으로 나가는 열을 QC의 절대값이라 하고, 이때 여기서 발생한 열을 W라 하면 이것이 열기관입니다. 자, 이때 W는 당연히 요 두 이제 들어온 열과 나간 열을 빼야겠죠. 차겠죠. 그 다음 이제 열 효율이라는 것을 정의할 건데, 얘는 이제 들어온 일, 받은 열분의 한 일. 그래서 결론적으로 1 빼기 절대값 QH분의 절대값 QC이다. 자, 그러고 얘는 이제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1보다 작고 같다는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냥 1보다 작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2법칙의 연력학 제2법칙이죠. 여기에서 켈빈 플랑크 표현으로서 2는 1인 열기관, 즉 얘를 연구기관이라 합니다. 존재 X, 이것을 제2법칙의 켈빈 플랑크 표현이라고 앞으로 A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얘는 증명이 된 맞는 명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냉동기는 영어로 refrigerator, 그래서 약자로 REF를 많이 씁니다. 자, 얘도 똑같이 고온의 열원 TH와 저온의 열원 TC 사이에서 작용을 하고요. 이렇게 REF, 이렇게 냉동기가 중간에 있으면은 얘는 반대로 뭐 저온에서 받는 열 이렇게 QC 있을 거고, 이때 고온으로 나가는 열 QH가 있을 텐데, 여기서 W만큼의 일을 받고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W는 뭐라 쓸 수 있냐? 얘도 똑같이 절대값 QH에서 절대값 QC를 빼준 것이 될 거고, 여기서는 열 효율이라고 하지 않고 성능 계수라는 것을 씁니다. 성능 계수의 약자는 COP이고요. 얘는 이와 반대로 W분의 QC를 씁니다. 그래서 얘는 QH-QC분의 QC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의 이번에는 클라우지우스 표현인데요. 여기서 W는 0인 냉동기, 즉 일을 받지 않고도 이런 일을 하는 영구 냉동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얘랑 또 똑같은 말이 뭐냐면은 열은 스스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얘를 비명제로 할 것입니다. 요 켈빈 플랑크 표현과 클라우지우스 표현, 요 두 개는 당연히 실험적으로 검증도 됐고 인원상으로도 맞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거죠. 만약에 이제 요 켈빈 플랑크 표현부터 보면은, 만약에 열 효율이 1이라면 받은, 그러니까 QC는 없고 그냥 들어온 열만 있는데 그걸 전부 다 1로 바꾼다는 거니까 얘는 말도 안 됩니다. 자동차 엔진을 썼는데 그게 만졌을 때 발열이 하나도 없고 그냥 그 온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모든 효율을 다 썼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라 열역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세 번째로 동등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켈빈 플랑크 표현은 명제 A라고 계속 표현할 것이고 클라우지우스 표현은 명제 B라고 계속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 동등성은 일단 처음으로 A와 B가 같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해볼 건데요. 증명하는 것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고온의 열원 TH와 저온의 열원 TC를 두고 여기 이렇게 PR과 일반 열기관을 둡니다. 이때 PR은 영구 냉동기를 Perfect Refrigerator라고 해서 PR로 줄여 쓰고 영구 기관은 Perfect Engine이라 해서 P2로 줄여 썼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자, 봐야겠죠. Perfect Refrigerator 영구 냉동기는 W는 0이기 때문에 받는 열이 없이 그냥 열이 저절로 QC만큼 들어와서 요 고온 쪽으로 QH만큼 나갑니다. 자, 근데 일반 열기관은 여기서 뭐 어느 정도 열이 들어오고 이쪽에서 일도 하겠죠. 그다음에 여기로 열이 나갈 텐데 요 열원의 관점에서 보면은 들어온 열과 나가는 열은 똑같아야 되니까 여긴 QH가 됩니다. 요 TC에 대해서도 들어오는 열과 나가는 열은 똑같아야 되니까 여긴 QC가 됩니다. 자, 그럼 요 상황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요 상황에서 전체 기관을 찾으면은 얘는 영구 기관입니다. 왜냐?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열원이 두 개가 있을 때 여기서 받는 열 하나 없고 여기서 받는 열 하나 없는데 갑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열 효율은 그냥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존재를 할 수가 없다. 아니, 얘는 영구 기관이 된다. 자, 똑같이 해주면은 ISW in the same way로 해주면은 B면은 A다도 증명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A면 B다를 증명을 한 거고요. 따라서 A랑 B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연력학 제2법칙에서 거의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카르노 열기관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카르노 열기관은 이제 영어로 카르노트 엔진이라 씁니다. 일단 카르노 열기관을 하기 전에 가역 과정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지난번 강의에서도 가역 과정이 뭔지 모르고 말 그대로 하면은 정의가 뭐 그대로 똑같이 돌릴 수 있다 이런 말이긴 한데 엄격한 정의로서는 원래의 연력학적 경로를 그대로 되밟아서 처음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과정. 이를 가역 과정이라 합니다. 자, 여기서 그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에 좀 더 유사한 의미는 역재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역 과정에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우선 마찰이 없어야 되고 모든 부피 변화는 준정적 부피 변화여야 되고 준정적이라는 것은 지난 강의에서 매우 조금씩 변화한다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역적 열 전달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즉 무한소 온도차를 의미합니다. 이게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얘네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천천히 매우 천천히 매 순간 평형을 유지하면서
상태가 잘 정의된다는 뜻이고 또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요 세 가지 이게 똑같은 말이긴 한데 어쨌든 이 조건이 만족을 하면은 가역 과정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가역 과정을 왜 했냐? 이것은 이제 카르노 기관을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순환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기 위해서인데요. 카르노 기관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두 열원 사이에서 작동하는 가역기관. 이게 끝입니다. 그냥 카르노 기관의 정의는 이게 끝입니다. 두 열원이 있고 그 사이에서 가역기관이기만 하면 다 카르노 열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카르노 열기관의 작동을 이제 PV 그래프로 그려볼 건데 카르노 열기관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작동합니다. 가역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에 그릴 수 있고 여기는 이제 낮은 온도인 TC일 때 여기는 높은 온도인 TH인 점이고 카르노 기관은 대체적으로 이제 연력학적 과정을 그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가역 과정을 통해서 반대로 돌아갈 수 있는 이렇게 생겼고 열은 여기서 QH만큼 유입이 되고 여기서 QC만큼 빠져나갑니다. 자, 이게 카르노 열기관이고 이제 각 그 과정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A에서 B로 가는 것은 등원이죠. 근데 등원인데 부피가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얘는 등원 팽창입니다. B에서 C로 가는 것은 등원은 아닌데 대신 단열입니다. 왜냐하면 열 출입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 단열에다가 팽창입니다. 또 부피가 조금이나마 늘었기 때문에 팽창이고 그다음 C에서 D로 가는 것은 또 등원이죠. 등원인데 이번에는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얘는 V가 줄어들어서 등원 압축이고 D에서 A로 가는 것은 또 열 출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단열입니다. 단열은 단열인데 또 여기서 이렇게 V가 죄송합니다. 원래 V가 줄어야 되는데 그래서 또 단열 압축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아이고. 예.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카르노 기관에서 뭐가 중요하냐? 카르노 기관은 열 효율이 중요합니다. 자, QH와 QC 전부 다 구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QH는 A, B, 즉 등온 팽창 과정에서 QC는 등온 압축 과정에서 출입한 열이기 때문에 얘는 연력학 제1법칙에서 했던 이때 정리했던 곳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항상 부피 변화는 준정적이라고 했으니까 준정적 등온 팽창이든 등온 압축이든 일단 준정적 등온 과정을 거칠 것이니까 여기서 Q는 W는 nRT ln V1 분의 V2 라는 식이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쭉 내려와서 카르노 열기관에 관해서 QH를 구해주면은 이것은 nRTH ln VA 분의 VB이고요. QC는 nRTC ln VC 분의 VD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VB는 VA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0보다 크고 여기서 VD는 VC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B에서 C로 가는 단열 과정과 D에서 A로 가는 단열 과정을 볼 건데
단열 과정에 관해서 이제 또 우리가 정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준정적 단열 과정에서 TV 감마 마이너스 1과 PV 감마가 일정하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 식을 써줄 수 있습니다. THVP 감마 마이너스 1은 TCVC 감마 마이너스 1. 또 여 아래쪽에서 THVA 감마 마이너스 1은 TCVT 감마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고, 이제 요 네 개의 식을 연립을 잘 해주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여기 열효율 E는 1 마이너스 QC를 QH 절대값으로 나눈 값인데 얘는 이런 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카르노 기관의 열효율 EC, 이 C는 카르노의 약자입니다. 이 C는 1-TH분의 TC라는 식이 나오고, 이 전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식 정리는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르노 기관의 열효율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얘가 왜 중요하냐? 카르노 정리 때문에 중요합니다. 얘는 이제 명제 C로 두겠습니다. 동일한 두 열원 사이에서 작동하는 열기관 중 카르노 기관의 열효율 이 C는 비가역 기관의 열효율, 그러니까 카르노 기관이 아닌 거죠. 얘는 일반적으로 1라고 표현합니다. 보다 크다. 이것이 카르노 정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 C랑 앞에 했었던 A랑 B랑 뭔 상관이 있나, 이것을 한번 살펴볼 것이고, 얘는 이제 증명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명제고요. 맞는 명제고요. 이제 동일한 두 열원 TH와 TC를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무슨 가정을 할 것이냐면 카르노 냉동기와 요 위에는 비가역 엔진이 있다고 해봅시다. 카르노 냉동기는 그냥 카르노 엔진을 거꾸로 돌린 것이겠죠. 그냥 저 그래프를 반대로. 이제 그렇게 정도 생각을 해줄 수 있고, 카르노 레프리지레이터, 카르노 냉동기도 똑같이 효율 EC라는 것을 들고 있고, 비가역 엔진의 효율은 2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때 뭐 그러면 이제 열 출입을 다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그리고 비가역 엔진은 카르노 냉동기에게 W만큼의 일을 해줍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2를 계산해 보면 2는 QH 프라임 분의 W고요. 이 C는 QH 분의 W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세울 수 있는데 우선 W를 구하겠습니다. W는 QH 프라임 빼기 QC 프라임이면서 QH 빼기 QC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주면은 QH 프라임에서 QH를 뺀 값은 QC 프라임에서 QC를 뺀 값이랑 같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요 QH 프라임에서 QH를 보면은 TH에서 이렇게 나가는 열에서 들어오는 열을 빼주면은 R자로 나가는 열입니다. 요 TC에서도 마찬가지로 QC 이렇게 들어오는 열에서 나가는 열을 빼주면은 얘는 R자로 들어온 열입니다.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냥 Q net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가정법을 쓰는 거죠. 귀류법. 이 C가 이보다 작다. 그러니까 낫이다. C가 성립을 하지 않는다. 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그럼 얘를 그대로 써주면은 QH 분의 W는 QH 프라임 분의 W보다 작다. 이런 식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QH 프라임은 QH가 QH 프라임보다 크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 Q 네트는 음수가 되겠죠. 이제 얘가 얘보다 크니까요. 이제 음수가 되는데, Q 네트가 음수가 됐다는 말은 영구 냉동기가 탄생했다는 말입니다. 이 개 전체적으로 갑자기 영구 냉동기가 생겨버리는데, 얘는 그러면은 not B라는 거죠. 그럼 이제 명제에서 대우 명제를 써주면은, 대우 명제는 항상 성립하니까 not이면은 not B이다. 이것을 대우 명제는 B면 C다이기 때문에 따라서 B면 C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B면 C다가 맞긴 맞는데, 저는 해놨던 게 이제 A면 B다 가 있습니다. 근데 또 C면 항상 A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C는 항상 2보다 크죠. 근데 이 C는 1 빼기 TH분의 TC이기 때문에 얘는 1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모든 이들은 1보다 작다. 그러니까 C면은 A가 성립을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얘네 관계는 어떻게 되냐? 삼각관계가 됩니다. A면 C이고, C랑 B도 필요 충분 조건, B랑 A도 필요 충분 조건, 즉 A, B, C 명제가 모두 다 표현만 다르지 같다. 실제로 내용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얘기로 새는 감이 있긴 한데, 엔트로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엔트로피라는 값도 상태함수입니다. 이 상태함수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을 했지만, 어떤 힘이 작용하는 연력학적 경로가 달라도 값이 같은 그런 함수를 상태함수라 합니다. 자, 이제 상태함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볼 건데, 먼저 상태함수의 특징. 상태 A가 있고 여기서 상태 B로 가는 것입니다. 상태 1에서 2로 간다 합시다. 자, 이때 택할 수 있는 경로는 뭐 여러 가지만 있지만 샘플로 경로 A랑 경로 B만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물리량, 어떠한 임의의 물리량 X에 대해서 X가 상태함수이다. 그러면은 어떤 식이 성립을 하냐면 1부터 2까지 A의 경로로 가는데 dx를 다 적분한 것은, 다 더한 것은 B의 경로로 1부터 2까지 가는데 dx를 다 적분한 것과 같으니까, 그것도 A와 B는 임의의 경로죠. 얘네 둘이 같다는 것은 이제 얘네 둘을 빼주면은 0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이너스와 같은 경우는 이제 얘를 거꾸로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범위를 거꾸로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B의 경로를 따라서 2부터 1까지 dx는 0이다. 자, 근데 A 경로를 따라서 1부터 2까지 갔다가 B의 경로를 따라서 2부터 1까지 오는 것은 그냥 A, B 경로를 합친 경로를 따라서 한 바퀴 도는 것이니까, 얘는 그냥 임의의 경로에 따라서 어떤 패곡선을 그려주면은 이 상태 함수를 다 적분한 것은, 다 더한 것은 결론적으로 0이 된다. 이런 상태 함수의 기본적인 식이 나오게 되고요. 이게 상태 함수의 특징입니다. 자, 근데 얘를 왜 했냐? 이제 이거를
일반 가역기관에서 볼 것입니다. 일반 가역기관이 뭐냐? 얘는 열원의 개수가 한두 개가 아니라 무한개인 것입니다. 자, 이때 PV 그래프를 그리고 막 이렇게 운동을 하는 가역기관이, 그냥 가역기관이 있다 합시다. 얘는 그냥 이제 랜덤으로 잡은 거고요. 그럼 얘를 이제 늘 했듯이 잘게 쪼개서 적분을 할 겁니다. 여기에다가 단열 곡선을 두 개를 그려줄 건데, 이렇게 하나랑 뭐 이렇게 하나를 그려준다 치면은 요만큼 들어간 열은 이제 DQH가 될 것이고, 요 부분에서 나간 열은 DQC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은 카르노 기관입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가역 기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이제 열원도 두 개밖에 없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잠깐 세수할 것은 카르노 정리 변형입니다. 좀 개연성이 없긴 한데, 카르노 정리에서 이 C는 항상 2보다 크죠. 뭐 크거나 같다라고 칩시다. 2가 카르노 기관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이 C는 1-TH분의 TC라고 앞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1-QH분의 QC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QC는 항상 음수고 QH는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봐 줄 수도 있는데, 따라서 요 1을 없애고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이제 뭐 식정리를 좀 해주면은 TH분의 TC 더하기 QH분의 QC는 0보다 작다. 이것이 이제 카르노 정리의 변형이거든요. 근데 얘를 갑자기 또 왜 했냐? 요 식에서 이제 TH분의 DQH 더하기 TC분의 DQC는 0이다. 카르노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식이 성립을 하고, 이제 그럼 얘를 이렇게 적분해줘도 0일 텐데, 따라서 T분의 DQ는 0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다시 요 식이 왜 나왔냐면, 얘는 항상 0보다 작아야 되긴 하는데 음수면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온도도 다 양수고 열도 다 양수인데 갑자기 이게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Q는 상태 함수다. 자, 그러고 이제 엔트로피를 정할 건데, 엔트로피는 S라고 합니다. 엔트로피가 이제 유명한 이유는 뭐 열역학에서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고 얘는 이제 무질서도다, 이런 내용 때문에 얘가 유명한 건데, 얘랑 무질서도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되게 나중에 할 거고요. 일단 지금은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랑 관련이 없는 개념입니다. 엔트로피 정의는 이제 DS는 T분의 DQ다. 이것이 그냥 엔트로피의 정의입니다. 딴 것도 아니고 그냥 T분의 DQ를 다 적분하면 엔트로피다. 근데 얘는 이제 조건이 가역기관에서만 적용된다. 가역기관이 아니면은 적용이 안 된다, 이 얘기고요. 여기서 얘를 이제 적분을 해주면은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구할 수 있는데, 얘는 첫 번째 전부터 두 번째 전까지 DS를 다 더한 값이니까 첫 번째 전부터 두 번째 전까지 T분의 DQ들을 다 적분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엔트로피의 정의인데 이걸 갖고 뭘 할 수 있냐? 여러 상황에서 엔트로피 변화량 공식을 만들어야죠. 자, 처음으로 등적 과정입니다. 이렇게 기본식을 적어주고 등적 과정에서의 Q를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위쪽에서 열역학 제1법칙을 할 때 등적 과정에서 Q는
NCV 델타 T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DQ 자리에다가 NCV DT를 넣어주면 1부터 2까지 갈 때 T에서 T분의 NCV DT니까 이것은 NCV ln T1분의 T2.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등적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공식입니다. 자, 그 다음 등적을 했으니까 당연히 나와야 하는 등합 과정. 여기서 엔트로피 변화량도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면은 2분의 1 T분의 DQ인데 등합 과정에서의 Q는 NCP 델타 T, 즉 DQ는 NCP DT입니다. 즉 얘는 이제 적분을 좀 해주면은 NCP ln T1분의 T2다 라는 것을 바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등합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공식이고요. 엔트로피 변화량 공식.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등온 과정 하겠습니다. 근데 등온 과정에서는 T분의 DQ긴 한데 T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상수 취급을 해주면은 그냥 얘는 T분의 Q가 됩니다. 별게 없죠. 근데 등온 과정에서 Q를 잠깐 보고 오면 준정적 등온 과정. 여기서 Q는 nRT ln V1분의 V2인데 여기서 T분의 Q는 그렇게 되면은 그냥 nR ln V1분의 V2입니다. 이것이 등온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량 공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열 과정. 단열 과정에서 델타 S는 이건데 T는 그냥 안 변하죠. 아니, 여기서는 T는 변해도 Q는 안 변하죠. 그냥 0입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네 가지 상황에서 엔트로피 변화량 공식을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할 거는 당연히 일반 공식을 만드는 거겠죠. 엔트로피 일반 공식. 단 이것은 이상 기체에만 적용됩니다. Q는 이제 U는 Q 빼기 W라는 법칙이 존재하니까 여기서 Q는 U 더하기 W를 쓸 수 있죠. 따라서 DQ는 DU 더하기 DW인데 맞죠? 자, 근데 여기서 얘를 하나하나 써보면 DU는 아까 그 지난 강의에서 DU는 항상 NCVDT라고 쓸 수 있다 했고 DW는 PDV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DS는 T분의 DQ니까 그래서 똑같이 해주면 그냥 NCVT분의 DT 더하기 T분의 PDV이기 때문에 얘를 계산해주면은 이렇게 돼서 결론적으로 NCVL은 T1분의 T2 더하기 NRL은 V1분의 V2가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로 갑자기 어떻게 됐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서 간 것은 또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PV는 nRT 공식을 써가지고 T분의 P는 V분의 nR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유도를 해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엔트로피 변화량을 구하는 일반적인 공식이고요. 이상기체에 한해서 여기서 이제 여러 예제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구하는 연습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요. 저는 TS 그래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태까지 모든 그래프를 다 PV로만 그렸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문제에서 TS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운이 없는 경우죠, 대체로. TS 경우에서 이렇게 가는 것은 단열 팽창. 이렇게 수평하게 가는 것은 등원 팽창. 그 다음에 TS 그래프에서 어떤 그래프에 여기에 밑넓이를 구해주면은 Q가 나온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특한 거 하나는 TS 그래프에서 카르노 열기관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다. 이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카르노 기관은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무질서도는 항상 증가한다, 막 이런 법칙으로 알고 계시던데, 아직까지 저희가 한 내용에서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랑 아예 관련이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가서 나올 얘기고, 여기서는 왜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하는지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고온의 열원이 있고 저온의 열원이 있을 때 여기 열기관 엔진이 하나 있고, 이렇게 받는 열이 있겠죠, 당연히 QH. 그 다음에 이제 방출하는 열과 하는 일 W, 이렇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 번의 순환 과정 후 즉 막 PV 그래프에서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다 돈다는 소리죠. 순환 과정을 한 번을 거쳤을 때 고온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이제 위에 공식에 대입해주면 이런 식이 나오고, 저온 열원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얘는 이제 전개해주면 이제 TH분의 QH니까 0보다 작고, 얘는 마이너스 TC분의 QC니까 얘는 0보다 큽니다. 요 QC는 음수입니다.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계속. 자, 그래서 요 엔진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0이기 때문에, 뭐냐면 얘는 상태 함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엔진은 가역 과정이니까 이게 그래프가 이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한 바퀴 돌았을 때 얘는 상태 함수기 때문에 경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그냥 여기 이 점에 가만히 있었던 거랑 똑같으니까 당연히 엔트로피 변화량은 없습니다. 자, 근데 그럼 여기서 전체적인 엔트로피의 변화량 델타 S 토탈은 델타 S H 더하기 델타 S C 더하기 델타 S 엔진인데,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TH분의 QH 마이너스 TC분의 QH고, 얘는 요 위에서 했었던 갑자기 뜬금없이 했던 요 카르노 정리 변형 요 식에 의해서 얘는 0보다 커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델타 S 토탈은 0보다 크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요. 애초에 요 카르노 정리의 변형 자체가 카르노 정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A, B, C, D 전부 다 같은 표현이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번외로 마지막으로 할 것인데,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냅니다. 엔트로피는 K, ln, 오메가다. 여기서 K는 앞에서 했던 볼츠만 상수고, ln은 여러분이 아시는 그 로그고, 얘는 겹침수입니다. 이게 뭐냐? 편한 말로 풀면은 경우의 수입니다.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경우의 수. 자, 이런 신박한 엔트로피를 확률
경우의 수, 즉 확통과 연관을 짓는 시도를 볼츠만이 했었고요. 증명도 했습니다, 얘를. 근데 이제 과학계에서는 이것을 인정을 잘 안 해주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현대 물리에서 이제 신기한 물리랑 확통이랑 합쳐지기 시작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공식이 하나 있다 라는 것을 소개해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